내가 근본적으로 생활 습관이 개선돼 있지 않으니까 살이 요요가 오잖아요. 제가 좀 학원 뺑뺑이를 돌면서 공부한 학생들을 보는 느낌이 되게 이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비쌤입니다. 저는 사실 현직 교사고요. 지금 퇴직 준비를 위해서 이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어요. 현직 교사가 왜 퇴직 준비를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 제가 퇴직하기 전에 지금 기억이 쌩쌩할 때 현직에 있었던 좀 생생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따로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과 저는 상담을 되게 많이,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뭔가 바라시는 점은 아이들이 대학에 잘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대학에 잘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 바람과 아이들에게 시키시는 것이 대학을 잘 가는 목적에 비해서 저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데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점이 저는 되게 많이 보였어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름길이 아닌 길을 아이를 데리고 가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위대나 스카이에, 서울 상위권 대학교에 당연히 보내고 싶어 하시죠. 아이들을 학원에 많이 보내십니다. 아이가 학교가 끝나면 무조건 학원에 가도록 세팅을 해두시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제가 학원을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좀 되게 돈도 많이 들고 힘든 길을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중학생 학부모님들이 있다면 이거를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은 대학교에 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는 우수한 성적으로 위대를 간 학생도 있고 스카이 대학교에 간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 학생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되게 허무하실 수도 있는데 이 학생들의 공통점은 정시를 하지 않고 수시로 바로 위대나 스카이권 대학교, 서울권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학생들은 모두 책을 어렸을 때부터 다양하게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다양한 책을 많이 읽었고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이미 생각하는 능력이 길러져 있었고 책으로 인해서 뭔가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하는 탐구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이 학생들은 원래부터 내가 궁금한 게 원래 많으니까 스스로 탐구하고 그리고 학교 수업도 잘 듣고 이런 학생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논리를 한번 세워볼게요. 이 논리가 맞는지 아닌지는 학부모님들의 판단에 한번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하는 이유를 비유적으로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비유로 들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이게 다이어트를 한다는 게 엄청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이어트라는 건 활동하는 것보다 더 많이 먹고 있고 그리고 너무 안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고 있으니까 다이어트를 진짜 하고 싶으면은 딱 내 적정량만큼 적게 그리고 몸에 좋지 않은 정제된 음식들을 좀 피하고 그리고 활동량을 높이는, 그러니까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활동량을 높이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이어트의 정석인데 보통 이거를 못해요. 왜냐면 외부의 요소가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유혹도 너무 많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지만 중간중간에 막 맛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음식도 먹고 싶고 배가 이렇게 찰 때까지 더 많이 먹고 싶고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싶고 이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는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알지만 다들 안 하는 거잖아요. 다이어트가 이렇게 힘드네? 다이어트를 안 힘들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지름길이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다이어트 보조제도 사고 아니면 다이어트 한약도 먹고 아니면 다이어트를 해준다고 하는 업체에 가서 좀 다이어트라는 행위를 위탁하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겉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름길을 찾으려고 빙빙 도니까 결국에 보조제 사는데 100만 원, 다이어트 업체에 수백만 원 이런 식으로 몇백만 원씩 깨지면서 고생은 하고 결국에 다이어트가 끝나도 내가 근본적으로 생활 습관이 개선돼 있지 않으니까 살이 요요가 오잖아요. 제가 좀 학원 뺑뺑이를 돌면서 공부한 학생들을 보는 느낌이 되게 이래요. 그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특별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그 근본적인 생활 습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 1시간 정도 하고 그러니까 학교에 정시에 도착해서 학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잠깐 공부하고 예습 복습 철저하게 하고
학교 끝나고 내가 오늘 배웠던 내용이나 아니면은 인강에서 선행해야 될 것들 정리하고, 그리고 틈틈이 독서하는 거, 틈틈이 내가 읽을 책을 정해두고 읽은 것을 기록하고, 이런 습관들이 사실은 대학에 가는 가장 지름길인데 이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또 돈을 쓰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학원을 뺑뺑이 돌면서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로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대학을 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수능을 봐서 들어가는 정시고요. 두 번째는 학교 내신 성적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활동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수시가 있습니다. 근데 정시는 보통 한 수능만 잘 보면 되기 때문에 되게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정시는 우리 현역 학생들이, 고3 학생들이 들어가기 되게 힘들어요. 재수학원에 들어가서 밥 먹고 공부만 하는, 기계처럼 공부만 하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재수생들이 기술적으로 문제를 푼단 말이죠. 이 재수생들을 절대로 현역은 이길 수가 없어요. 서울 상위권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생들과 경쟁해서 1등급이 다 나와야 되는데 그 1등급을 4% 내에 얻어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중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시제도가 개편됐잖아요. 시안이 나왔잖아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수시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수능을 치르는 해의 수능과 그 다음 해의 수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시로 가려는 굳이 힘든 길을 가려고 정시 위주의 공부를 학원에서 그런 문제풀이식 공부를 할 게 아니라 수시를 바라보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시는 이제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통 학종과 교과로 나뉩니다. 학종은 생기부 종합전형,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이고요. 교과는 이제 내신 성적 위주로 대학을 들어가는 거예요. 내신 성적이라는 건 학교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나온 성적들을 9등급제로 이제 개편됐지. 9등급으로 이제 환산하여 표시하는 걸 내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과는 이제 내신 성적을 잘 받은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하고요. 서울 상위권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점 초반대에 1점대 중반 나와야 해요. 그래서 이 내신 등급조차도 되게 좀 경쟁이 힘들죠. 왜냐면 내신은 4% 안에 들어야지만, 학교 전체에서 4% 안에 들어야지만, 근데 지금 중학생 학생들이 그 힘든 길을, 4%대에 들어가야 되는 길을 걷기보다는 좀 쉬운 길이 있어요. 쉬운 길이 뭐냐면, 이게 쉬운 길이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데 독서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생기부 종합전형이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내신 성적으로만 가는 교과고, 다른 하나는 학교 생기부 종합전형. 그 생기부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보다도 학생이 이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내용을 종합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생기부 활동이 근데 뭐 별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한 내용을 선생님이 적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경쟁이 덜 치열하다고 제가 느끼는 이유는, 요즘 학생들이 독서를 굉장히 안 하고요. 요즘 학생들이 그 독서한 내용을 뭔가 자신의 생각을 쓰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이거는 제가 근무하는 지역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냥 근무한 선생님들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중학생 때 독서를 해놓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생기부 활동을 챙길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스스로 되니까 되게 유리해진다는 거죠. 학종으로 대학에 가는데.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1. 정시는 재수생이 유리합니다. 2. 수시 교과 전형은 내신 잘 딴 애들이 유리한데 이것도 4% 안에 들어야 되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3. 근데 학종 전형까지 준비할 수 있는 내신을 잘 따는 학생이라면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근데 이 학종 전형까지 준비할 수 있는 학생에게 필요한 역량은 독서를 하는 능력, 독서하고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학생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발표로 표현하던가 글로 표현을 하던가. 누가 해줬는지 아니면 학생이 스스로 했는지는 사실 티가 굉장히 많이 나요. 스스로 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독서를 어렸을 때부터 다양하게 좀 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또 학원을 이렇게 뺑뺑이 도는 거는 학생의 주체성이 굉장히 없어요. 왜냐면 학원을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는 굉장히 없기 때문에. 근데 책을 스스로 읽도록 계속해서 습관을 만들어주면은 그것만으로도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역량이 길러지죠. 두 번째로 이 책을 읽는 게 유리한 이유는 이 책을 읽고 생각하는 학생이 되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는 학생은 되게 눈에 띄어요. 되게 귀한 인재인 거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을 되게 편애한다고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시지만 그건 예전 세대 이야기고 요즘은 학교에서 그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활동을 잘 수행하는 학생이 되게 드물어서 그런 활동을 잘 수행하는 학생이 저희들 눈에는 조금 더 눈에 띈다는 거죠. 그런 학생들은 생기부도 잘 써주고 싶고요. 저희가 조금 더 챙겨주고 싶죠. 왜냐면 이 학생은 진짜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미래를 주체적으로 잘 살아나갈 수 있는 학생이구나. 그리고 당연히 이 활동 하나 만드는 되게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거를 대충 하는 학생보다 아니면 좀 학원에서 배웠다고 무시하는 학생보다는 이 활동을 진짜로 해내는 학생을 저희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 독서가 학생에게 유리한 이유는 독서를 하면은 책을 읽는 게 되게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 글을 파악하는 능력, 글을 읽는 문해력 이런 게 생겨요. 일단은 첫 번째 국어 영역, 수능 국어 영역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과목은 굳이 공부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알아서 잘 하게 돼요. 두 번째, 사탐 같은 과탐 같은 과목에 그 문제를 읽는 능력이 굉장히 향상됩니다. 사탐 과탐에 그 또 제시문이 있고 교과서에 글이 있잖아요. 그 글을 읽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굳이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이 학생이 교과서나 아니면 학습지를 스스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영어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영어는 배경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가 국어처럼 되게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게 아니라 영어 텍스트를 사실 한국어를 옮겨보면은 되게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내용들의 배경 지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는 학생은 예측하면서 읽는 게 가능해서 더 빠르고 쉽게 영어 텍스트를 지문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당연히 학교 활동 잘하게 되고요. 학교 활동에 글 쓰는 능력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즉, 독서라는 게 되게 제가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되게 가성비 가성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하나의 활동을 해도 그게 더 뭔가 많은 영역에 확장돼서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독서가 굉장히 효율적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부모님들 눈에는 이게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공부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가장 크리티컬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을까봐 제가 위대를 보낸 학생들의 생기부를 몇 구절 적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어 관련 과목에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 책으로 땡땡을 읽고 환경 파괴의 상황과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하여 독서 일지에 작성한 후 코로나 상황 등의 현실에 적용해 환경 파괴를 막고 자연과 공생하기 위해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생각하며 우수한 서평을 작성함. 스스로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영화 땡땡에 대한 평론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우수하게 작성함. 이 학생 위대에 간 학생입니다. 서울대도 붙었고 고려대도 붙었고 다 붙었는데 위대에 갔어요. 중학생 때는 학원에 다닌 적이 없고 고등학생 때는 학원에 다녔어요. 제가 학원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학생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학원을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려고 진짜 딱 쏙쏙 필요한 것만 뽑아서 도움을 얻으려고 학원에 다녔던 거죠. 자, 책 A를 읽고 유전자가 생명체를 생존 기계로 이용한다는 B의 내용을 이해하고 작가의 감정에 공감했다는 소감문을 작성함. 이거는 융합한 거죠. 국어 과목과 생명과학 과목을 융합해서 표현할 수 있는 인재가 됩니다. 왜냐면 독서를 하면 다양한 내용을 독서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즉, 요즘 교육의 트렌드는 다양한 과목을 융합해서 표현할 수 있는 인재를 되게 중요시해요. 그게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어랑 다른 과목을 융합하는 거. 문학작품의 수학적 개념을 융합하는 창의적인 능력을 보여줌. 이것도 국어와 수학을 융합한 거죠. 다양한 관점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뛰어남. 이건 그 책을 많이 읽은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관점이죠. 다양한 관점.
수학 관련 과목에서도 몇 개 읽어드릴게요.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수학의 원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파악. 이게 중요한 거죠. 이 학생은 능동적으로 뭔가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다른 학생은 없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뭔가 수동적으로 누가 학원에 보내니까, 누가 이거 하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부모님이 시키니까 했는데 이 학생은 스스로 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개념을 하나의 상황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사각형을 삼각형으로 나누어 삼각함수 공식을 이용하는 모습에서 개념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능력. 그죠? 개념을 다른 분야에서도 유연하게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왜 그럴까 질문하는 것의 중요성. 수학에 대한 분석력, 집중력이 있는 학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풀이를 분석하는, 즉 하나의 방법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학생이라는 거죠. 확률과 통계에서 우연적인 일에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지 반성해보고 합리적인 사고와 태도로 접근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스스로 생각했던 것을 적어주신 거죠. 스스로 책을 읽는 시간은 줄고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이 늘어나 통계를 기반으로 통계 기사를 작성하고 주제 탐구를 하였다. 근데 이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즉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사람들이 독서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런 능력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이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이런 앱을 만들자. 즉 수학과 국어를 융합했습니다. 자, 그래서 생기부에 보통 이런 학생들은 현실 세계의 실제 문제 상황을 스스로 생각하고 통찰했고요. 어떻게 하면 다른 과목과 융합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는 역량을 가장 키워줄 수 있는 가장 가성비 높은 방법이 책이라는 거죠. 학원에 보내시기 전에 중학생 때는 중학생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습관 잘 형성하고 책을 읽도록 도와주시는 게 오히려 더 전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학원에 무조건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집에서 무조건 책만 읽고 놀게 하라는 게 아니라 좀 왜 내가 이 학원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좀 효율적으로 대학 입시가 수시와 정시로 나뉘어지고 정시는 재수생이 유리한데 수시는 지금 학종과 교과로 나뉘어져 있고 학종과 교과를 둘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중학교 때 학원에 다니는 게 아니라 책으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정말 정답이에요.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셨다면은 제가 진짜 학교 현장에서 느낀 점이니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